동력 글밭 10월 13일 금요일 이참에 저들의 목을 삶과 삶다는 뿌리가 하나입니다. 삶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것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삶다는 물속에 놓고 끓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변의 이런저런 일에 영향을 받고 존재를 유지해가는 과정이 마치 불을 지핀 뜨거운 물통에서 변화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삶을 삶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 그러니까 무주렁이 삶은 온전히 개인의 삶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든 기껏해야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칠 뿐이죠. 하지만 공공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 수천, 수만의 이웃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개인이든 공공의 삶이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욕심입니다.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이 욕심이 지나쳐 욕심에 빠지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돈이 많거나 힘이 막강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같은 욕심이지만 그 정도에 따라 차원을 달리하게 되니까요. 특히 국가 권력을 맡아 나라를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의 자리는 그야말로 막중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경계에 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놓치지 않는 자세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테죠. 어제 청와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첫 보고가 30분 뒤로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라는 위기관리 그 지침도 손으로 고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줄을 긋고 빨간 글씨로 고쳐 쓴 것을 보니 그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속인 것으로, 달리 말하면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기를 친 짓이지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간 것을 생각하면 당장에 저들의 목을 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공모와 술수, 조작질로 나라를 이끌어간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결정판입니다. 백성을 속이고 갈라치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짓을 서슴지 않은 것이 벌써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저들은 이런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죄를 묻는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야말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이죠. 저들은 그런 정권의 들러리를 넘어 권력의 한 축을 맡아온 것이 사실이니까요. 어떻게든 다급한 상황을 피해보려는 수작은 공모와 술수에서 꼼수로 바뀌었을 뿐일 테지요. 이참에 그동안 쌓인 잘못들인 적폐들을 깨끗이 치우지 못하면 과연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오로지 깨달은 무지렁이 백성들의 하나된 힘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된 힘은 촛불혁명을 낳았으니까요. 금요일 새벽을 이런 질문과 이런 답으로 힘차게 열어제킵니다. 오늘도 묵묵히 삶을 삶아야 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